자, 풍수 구운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또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자마자 특검법이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올해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재판이 있었죠. 재판에서 거의 뭐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지금 배심원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1심이긴 하지만 또 미국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7월 달에 최종 이제 후보 선출 뭐 그때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만 또 항소심까지 가야 되고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 이 두 양반이 다 사실은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굉장히 예전 같지 않게 이제 인물 인재도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나라대로 또 중국과 대만 이 문제도 사실 심각하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24년은 지금 갑진년인데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다. 비바람도 많이 불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굉장히 좀 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동남아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 곳곳에 기상 이후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 정치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경제 상황도 불안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 문화 또 이런 기후 모든 부분에서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국의 이제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사실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한국의 핵무기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왜 주한미군을 혹시 방위 분담해서 안 하면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너네는 너네끼리 자체적으로 북한이 됐던 뭐 다른 나라가 됐던 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자체 방어를 해라. 우리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은 이게 어쩌면 고도의 책략, 술수 아니면 고차원적인 전략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구운의 기운은 불의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그러면 이루는 또 언제 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구운이 43년까지예요. 그러면 43년 이후 44년부터 이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시작이 돼요. 그러면 구운 시대는 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과 관계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고 그리고 방위산업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방위산업. 그러면 원자력은 우리나라 자체가
뭐 고리서부터 월성 뭐 쭉 있으니까 원자력 강국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원자력을 가지고 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이 플루토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재처리 기술이라든지 원자력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든다 하면 약 한 300개에서 많게는 뭐 4,500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사이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축을 해서 재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원자력 기술도 뛰어나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핵실험까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해서 이 불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력에서 지금 GFP에서는 우리나라가 5위, 작년에 5위, 재작년 6위였는데 5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고요. 경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뭐 한 13위권, 전에는 10위권이었는데 지금 좀 떨어졌죠.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말고도 강대국 순위가 있습니다. 강대국은 먼저 경제, 외교력이고 또 어떤 파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량, 이런 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6위에서 7위 정도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보면 인구도 적고 영토도 적은 거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핵무기를 구운에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전에 가능하다, 구운시대에 우리나라 핵보유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에서도 이제 공화당 의원이 한국에 다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술핵이 있었는데,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그걸 또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자.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도 전술핵을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는 이제 핵무기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북한이나 중국에서 핵무기를 뭐 뉴욕이나 LA 아니면 맨하탄에 핵무기를 투하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핵우산으로 해서 방어해준다. 글쎄요, 이거는 뭐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직접 자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국이 왜 말이 나왔냐면, 미국은 방위비, 국방 예산이 일단 25년 예산 이 정도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1년에 650조 정도 돼요. 약. 물론 뭐 추경까지 따지면 더 되겠지만, 그러면 거의 미국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그러니까 2년치가 되겠죠. 국방 예산만 이 정도로 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한 60조 넘게 국방비 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비에 무려 20배를 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많은 국방비 중에서 이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니까 중국, 이 중심으로 미국에서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 1200조에서 무려 400조 가까이 됩니다. 400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양반은 좀 비즈니스맨이고 장사꾼 기질이 있잖아요. 동맹도 장사꾼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동맹이라고 하지만 주고받는 이익이 없을 때는 동맹이라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 득실, 이속 이런 거 이제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생각을 할 때 이 400조가 들어가는 게 쓸데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28,500명 정도가 있어요. 이제 평택 험프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인데 이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 기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서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평택.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이기보다는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우리가 여기 한 1조 2, 3천억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것의 5배, 거의 6조 가까이 방위비를 분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반을 분담을 하면 1조 2, 3천억이면 실질적으로 1년에 2조 5천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뜬금없이 6조 가까이 내라. 그러면 이 얘기는 거의 3조 5천억 이상은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5배 내라는 것은 실제로 5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이긴 하지만 이 400조에 가까운 돈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1조 2, 3천억, 미국 이제 반반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뭐 2조도 안 되는 돈, 그럼 400조에 비하면 2조밖에 안 되면 거의 뭐 200분의 1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생각은 무엇이냐? 일단은 이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위비 주둔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400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 생각은 일단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많은 돈이 이 중국, 동북아시아, 중국 견제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너네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은 비록 적지만 그래도 국방력이 전 세계 5, 6위권에 들어가고 경제력은 12, 3위권이고 또 강력한 파워를 갖고 기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너네가 자체 핵무장을 해라. 그럼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물론 돈은 들어가겠죠. 한 몇 조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또 운영 능력도 있고 또 실제로 그걸 실어서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무 미사일도 미사일 강국이죠. 그리고 또 잠수함 SLBM 그것도 실험을 했는데 시험 발사에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F-35A 그다음에 스텔스기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스날 10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배 무기고, 그러니까 다른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잔뜩 실어가지고 미사일을 200발 가까이 실어가지고 그 아스날 10이라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서 아니면 북한도 하겠지만 투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력, 육해공 다 갖고 있습니다. 육해공, 심지어 바닷속까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생각은 이 돈을 줄이자, 400조를. 그래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버리면 1년에 수백 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핵무기 약 300발에서 350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한 30발에서 많으면 50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이 몇백 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동북아의 모든 균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거의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아직도 지네 속국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동북공정부터 또 문화공정, 김치, 그 다음에 한복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핵무기 없는 자체 군사력만 갖고도 한 6위권, 5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이 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대등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군사적인 측면을 해서 중국과 우리하고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중국이 침략한 게 뭐 여러 번 있으니까 전혀 전쟁을 안 한다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 핵무기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을 때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도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주한미군 철수하지 마라. 철수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미국 좋아해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이 되면 그 콜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안보 보좌관으로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안보 보좌관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직접. 핵무기 가져도 된다.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기회다. 그러면 지금 미국 분위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쓸데없는 돈, 어마어마한 돈, 뭐 1년에 400조 원, 뭐 3, 4년 지나면 5년 지나면 2천조네요.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자체에 어떻게 할까요? 경제적인 부분, 또 미국 국민들한테 쓴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 되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 또 뭐 언론에서라든지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들고 방위비 분담을 5, 6배 내라. 이건 뭐냐면 명분 찾기로 볼 수 있습니다. 명분. 왜냐면 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NPT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NPT를 탈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선진국가 반열에 들어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규모도 상당히 크잖아요. 무역 거래.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 그러면 이 철수가 되면 당장 우리나라에는 국방, 방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공백을 메꾸려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그동안에서 밸런스를 맞춰줬는데 갑자기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에 투자했던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불안해서 대한민국에 안 오고 무역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험한 국가를 인식이 되다 보면 관광객도 안 들어올 것이고 투자 자금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한미군 철수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겠죠. 이 경제적 타격, 경제 타격을 입을 것을 다른 나라들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타격을 입으면 지금은 글로벌화,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IT 이런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보면 2차 전지까지 다른 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 만들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트럼프 입장에선 고도의 전략을 써서 자기네 나라의 국방 예산도 줄여서 경제로 돌리면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해서 이 국방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명분을 제공을 해서 너네가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말로는 떠들지만 약간의 우려는 하겠지만 사실 북한을 견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 국가가 된다? 그럼 중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그리고 이쪽 물론 뭐 필리핀 저 앞바다 그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날뛸 수 없고요.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과거처럼 한국, 우리나라 이제 뭐 갑자기 우리나라 주변 한반도 돌면서 그 카디지라고 하죠. 그 이제 비행기 이렇게 날 수 있는 그 구역을 침범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개난리를 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상관이 없어요. 핵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술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 사거리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무 5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무 5만 놓고 봐도 거의 전술핵에 버금가는 이런 엄청난 그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핵탄두를 탑재를 해서 우리나라가 약 4,500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럼 중국은 더 이상 강대국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고 북한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뭐 공략한다, 도발한다?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차라리 한국은 너네는 국제사회에서도 그래도 인정을 받고 기술력이라 경제력이 모든 게 뛰어나니까 그러면 너네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해라. 그래서 너네가 우리가 했던 거 중국을 견제해줘.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것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고도의 고차원적인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트럼프가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간 상황을 놓고 보면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과거의 예언가들이 예언한 대로 전 세계 G2 국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G2가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물론 인구라든지 영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뭐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그 제국주의 시대 그 나라가 그렇게 뭐 커서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몽골이 전 세계를 점령한 게 몽골 자체가 전 세계 지구에 다 크기를 갖고 있는 땅덩어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작지만 우리나라도 강대국 반열에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앞으로 구은 시대 2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구은은 불의 시대고 화의 시대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핵, 무기, 무장 국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예상을 했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제 부연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